안녕하세요. 정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생명과학 2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뭐랄까 분자생물학, 유전하고 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50년대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왓슨 크릭이 발견한 뒤로부터 이제 굉장한 분자생물학의 붐이 일어나서 이제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최신의 생물학의 그 업적들 얘기를 할 테니까 귀담아 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어떻게 보면 이제 분자생물학 하면은 분자 수준까지 생물학을 공부한다 뭐 그런 의도였는데 실은 이제 이 DNA를 주로 다루는 DNA, RNA가 어떻게 번역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원래는 분자생물학의 그 목적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분자 수준에서 공부하는 생물학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광범위해졌죠. 어쨌든 분자 생물학 이전에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제네틱스, 유전학이라고 불러요. 유전학. 이 유전학을 문을 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레고르 멘델. 이 멘델이라는 사람은 이 양반도 생물학자가 아니었어요. 생물학자가 아니고 이 양반도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의 수사였어요. 수사.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부님이었는데 오스트리아 여기서 이제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에서 신부님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분은 뭐 수학자도 나오고요, 어떤 분은 철학자도 있고 신학자 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신도도 만나고 그랬지만 이 멘델은 당시에 시골에 이제 조그만 그 수도원에서 신부로 일하고 있어서 이 양반이 이제 좀 심심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위대한 발견은 항상 심심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이 많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머릿속이 복잡하면 자연과학은 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고르 멘델은 당시에 이제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 근방의 밭에서 뭘 키웠냐, 완두콩을 심었어요. 완두콩.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이제 우리 속담의 유전학이 기본인데 이 양반도 콩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을 재배하면서 교배 막 시켰어요. 교배시켜서 결국은 7가지 형질 가지고 오늘날의 이제 유전 법칙 3가지, 뭐 독립의 법칙, 뭐 분리의 법칙, 뭐 종속의 법칙, 뭐 어쩌고 해갖고 이제 만들어냈는데 당시 멘델은 그 DNA니 뭐냐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이렇게 형질, 그러니까 완두콩 그 노란 완두콩, 녹색 완두콩 교배를 하면 무슨 완두콩이 생기고 쪼글쪼글한 완두콩끼리 교배를 시키면 동글동글한 거랑 쪼글쪼글한 거랑 하면 동글동글한 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실험을 하면서 아하, 어떤 그 식물체 내에 자기의 그 형질 바깥으로 나오는 그 모습, 이걸 형질이라고 피노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을 나타내는 성질이 뭔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 물리적인 것이 뭔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자라고 생각을 해요. 인자, 유전이 인자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뭐 유전을 담당한다 이런 생각은 아예 품지도 않았고 결국은 통계를 이용해서 뭐 1대 2대 1, 3대 1, 뭐 이렇게 9대 3대 3대 1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것 뿐이지
멘델이 이제 구체적으로 유전을 담당하는 물질이 뭐다, 뭐 이런 것까지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배 실험을 한 것은 1856년에서 1862년까지 한 6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콩 그 수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배를 했더니 뭐 3대 1이 나왔다, 뭐 1대 2대 1이 나왔다, 뭐 9대 3대 3대 1이 나왔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멘델이 이런 것을 논문으로 쓰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현미경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학회 보고하고 이렇게 생겼더라, 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 통계? 이거 아예 꿈에도 생물학 무슨 통계야? 생물학 무슨 수학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멘델이 당시에 이런 완두콩 가지고 실험한 거, 교배 실험, 서로 교배시켰던, 그래서 뭐 꽃가루 조심스럽게 붓으로 떠가지고 암놈제 암술에다 발라주고 요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런 교배 실험을 뭐 디자인하고 하고 그 다음에 통계 내고 하는 거에 전혀 이해력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1862년에 실험이 끝나고 논문 발표하고 했는데 별로 익힌 사람도 없고 관심을 둔 사람도 없고, 그러고 이제 멘델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0년, 35년 지나서 1900년 초에 유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세 사람인데, 코렌스, 프리스, 체르마크, 코렌스, 프리스, 드프리스, 프랑스 사람, 드프리스, 체르마크, 이 세 사람이 유럽의 각각 나라도 다 달라요.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실험을 하면서 아하, 이게 어떤 유전에도 하나의 그 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전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나 속으로는 없기를 바랐겠죠. 자기네들이 처음이기를 바랐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고야, 30년 전에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미 완두콩 가지고 이렇게 교배를 하면 이렇게 생기고 교배를 하면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적이게도 멘델을 이제 띄워준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도 비슷한 실험을 했지만 결국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멘델입니다. 멘델은 뭐 죽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없고 뭐 이름만 남은 거죠. 그래서 당시 이런 법칙을 알아내고 어떤 유전의 어떤 그 룰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이제 본인은 뭐 유명해지지도 않았죠. 멘델은 다 죽고 난 뒤의 일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도 유전학의 아버지, 유전학의 문을 연 사람은 이제 멘델이 되어버린 거죠. 오케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린 거죠. 그럼 도대체 멘델이 생각하는 그 유전에도 어떤 법칙이 있고 통계적으로 어떤 룰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완두콩 속에 화학 물질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유전을 담당하는 놈이 도대체 뭐냐, 그것도 세포 안에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세포, 그 다음에 생물학자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실은 세포 안에 있는 핵에 이제 생각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핵 안에 그 중에서도 염색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랬냐? 염색체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크로모솜이라고 그러고, 염색이 잘 되는 지렁이 같이 생긴 놈이 있어. 그래서 이 크로모라는 뜻이 원래 염색이 잘 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염색. 그 염색이 잘 됐어.
그래서 지렁이 같이 생긴 요 이름을 크로모솜이라고 붙였는데 요게 세포 분열을 할 때 보니까 똑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물체에도 유전 물질이 있다면 그럼 세포 각각에 똑같이 나눠져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실은 월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항생제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말고 월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880년도에 염색체를 핵 안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염색체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할 때 똑같이 염색체가 반분되더라, 반반씩 나눠지더라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지나서 윌헬름 라욱스라는 사람, 독일 사람인데 윌헬름 록스 뭐 이렇게 불러야 되긴 한데, 이 양반은 이 월터 플레밍이 발견한 염색체가 아마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아닐까? 염색체가 유전 정보를 실어 나르는 어떤 매개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회에 나가서 이제 그걸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증명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래, 세포 분열할 때 똑같이 나눠 가지고 복제도 되고 하는 걸로 봐서 유전 정보 같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맨델이 생각했던 막연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유전 정보가 어떻게 거기에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T.H. 몰간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는데,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